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수요일인데 좋네요. 보니까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자체가 항상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 날씨가 좀 꾸질꾸질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비가 오면은 온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좀 낫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즐겁고 행복하고 활기찬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제가 전달하지만은 아주 유익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자꾸 듣고 내 것으로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지. 1000년 동안 여러분 사랑받아온 그 탈무드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 알시죠? 탈무드. 이 탈무드 명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 믿음 잃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의 진정한 성품은 힘들 때 드러난다. 진짜 힘들 때 드러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할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잠시 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런 속인 사람을 탓하라는 거죠.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자신을 탓하라. 자신을 탓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은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하더라. 여섯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아무런 위험도 없을 때이다. 아무런 위험도 없을 때이다. 일곱 번째, 가장 지혜가 깊은 행동은 상대에게 친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다.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아홉 번째, 인생의 최고의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열 번째,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봐라. 행동을 보십시오. 11번째, 지혜로운 자는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걸 알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늙어간다는 걸 몰라요. 응? 모릅니다. 12번째, 겸손은 위대함으로 가는 열쇠다. 13번째, 가장 위대한 성취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투자할 때 중요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이기하는데. 14번째, 누가 제일 현명한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15번째, 이 부 알죠? 이 부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16번째, 그 지혜는 고통으로부터 오면서 불행은 인내력을 길러준다. 불행은 인내력을 길러준다. 17번째, 술이 몸으로 들어가면은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18번째,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19번째,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20번째, 내 친구가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 핥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21번째, 가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부 또한 영원하지 않다. 22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23번째, 남을 헐뜯으면 세 사람이 죽는다. 말하는 자신, 듣는 사람, 헐뜯긴 사람. 아주 중요하네요. 24번째, 책을 읽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나귀가 책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듣고 한번 우리가 이 행동에 대해서 한번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유익한 명언이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또 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뭐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듭니까? 짜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듣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삼성의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건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한번 정했다가 뒤집으면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성적표 매기듯이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찬희 씨죠.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분이 보니까 그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이 관련 사항을 전한 것 같아요. 전날 출범 500일을 맞아가지고 삼성 중가미는 2기는 출범 당시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인권 경영, 공정 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죠. ESG. 이 경영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출범 500일을 맞아가지고 소회를 묻는 질문에 중감미가 정착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감미가 1기를 넘어서 2기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삼성이 준법에 대해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표명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중감미의 지배구조 그 개편 작업 지연으로 역할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조급하게 평가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밝혔죠. 앞서 준법위는 삼성전자랑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핵심 관계자들의 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죠. 영역에 용역을 맡긴 바 있어요. 또 과거에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운데 미래 전략실을 대체해가지고 그 구성된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와의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지 않냐.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언제쯤이라고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는 BCG 보고서 오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언제까지 딱 끝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내실을 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감이와 이재용 그 회장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 자주 소통하고 있고요.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과 견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네요. 삼성 중감위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이 재판부가 삼성 내부의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2020년 2월에 출범을 했어요. 삼성과는 분리된 독립조직인데 삼성전자랑 삼성물산, SDI,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생명, 화재 하여튼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해가지고 중감위의 감시를 받아요. 1기 중감위는 국정농단 관련 대국민 사과와 4세 승계 포기 선언, 문호조 경영 방침 폐기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참 힘듭니다. 힘들어. 참 기업하기 힘든 나라예요. 대한민국. 여기 감시도 받고 해야 하니 좋은 게 없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 등 이게 복잡한 위기 이런 위기로 둘러싸인 삼성이 국내외 임원 200여 명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불확실성 파고를 넘을 해법 찾기에 나선 것 같아요. 이렇게 유례없는 실적 하강 국면에 놓인 반도체 업황의 조기 반등을 이끌 그런 대응 전략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 프리미엄 제품군 비중 확대를 통해서 가전과 TV 사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거라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디바이스 경험 부분이 한종이 부문장 주재 아래로 수업 사업장에서 모바일 그 경험의 사업부를 시작으로 해서 20일까지 글로벌 전략 회의에 돌입을 합니다. 영상 디스플레이하고 가전 사업부가 21일 날 그리고 전사는 22일 회의를 진행하는데 경기현 사장이 이끄는 반도체 부분도 이날 화성 사업장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차례씩 열리는 글로벌 전략 회의인데 한 해 회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와 생산 계획 등 굵직한 경영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DX 부분에 100여 명, DS는 한 130명 정도, 국내 임원급 230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통상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문별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 특성상 그 이재용 회장은 올해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추후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DS 부문은 주력인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업황 침체를 돌파할 대응 전략을 최우선으로 현재 다루고 있네요. 삼성의 전체 매출의 30%가량을 책임지는 DS 부문은 올해 1사분기 4조 5,8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내가지고 14년 만에 적자 기록했고 1사분기 말부터 메모리 구형 공정을 중심으로 감산에 나선 영향으로 하반기에 반등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서 DDR5하고 HBM3 등 차세대 메모리 투자 생산 확대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됩니다.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파운드리 그 기술 리더십 확보가 주요 논의 대상인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 대만 TSMC하고 시장 점유율 격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은 3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시장을 역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데, TSMC보다 보다 한 발 빠른 양산 시점, 수율 안정화 등 이런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형 고객사의 물량 수주전에 뛰어들었어요. 삼성은 내년 중에 3나노는 2세대, 25년은 2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SMC 또한 24년에 하반기에는 3나노 2세대, 25년에는 2나노, 하여튼 이렇게 삼성전자 비슷한 시기에 차기 공정 양산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양산 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재차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VD하고 DA 사업부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TV 가전 이쪽 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루는 것 같은데,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로 대표되는 그 사용자 경험을 강화해가지고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군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하네요. MX 사업부는 다음 달 열릴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이 최대 현안입니다. 국내에서는 첫 개최하는 언팩 행사에서 폴더블 폼 신제품이죠. 갤럭시 Z 폴드 5랑 Z 플립 5를 공개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지킨다는 구상이에요. 이렇게 유례없는 위기상을 맞아서 이번 그 회의에서는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난상 토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추 이 회장 그 주도 아래 강도 높은 경영 쇄신책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참 힘들죠. 이제 빡셉니다. 이제 보니까 삼성이 20일 서울 강남의 MZ 세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을 연다고 하네요. 삼성전자가 선보이는 삼성 강남은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 자리 잡는데, 오는 29일 오후 5시에 공식 오픈입니다. 삼성 강남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6개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삼성전자 최신 제품을 다양한 체험형 공간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삼성은 이날부터 강남대로 일대 미디어폴하고 전광판 27개를 활용해서 삼성 강남 알기를 시작합니다. 삼성 강남 기간을 알리는 티저 영상하고 티저 영상을 내보내겠죠. 건물 외벽도 상징적인 색상도로 감쌌고, 개관일에 방문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삼성닷컴에서는 온라인 사전 예약도 받기 시작합니다. 삼성 강남은 애플이 지난 3월에 선보인 애플 강남하고 500m 거리에 가까워요. 서울의 핫플레이스인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성과 애플이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나란히 선보이면서 MZ 세대를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거다, 그렇게 전망하죠. 삼성 강남은 MZ 고객들을 위해서 새롭고 즐거운 그런 체험의 메카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거네요. MZ세대들과 남다른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공간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 MZ세대를 공략하겠다는 거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요즘은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시기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삼성이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보니까 IP죠. 반도체 설계자산 IP, 이게 플랫폼 전문회사 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곳에서 5나노 공정을 지원하는 저전력 그 D램의 그 PHY, 이거 PHY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PHY, 이게 시스템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 간 통신을 담당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인가 봐요. 저도 처음 보는 용어라서 이거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제작한다고 하네요. 최근에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함께 패키징 돼가지고 통합 칩셋이죠. SoC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오픈 엣지가 설계한 PHY는 통합 칩셋 내에 시스템 반도체랑 그 메모리 반도체가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픈 엣지의 PHY 그 IP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공정에 적용되는 것은 한 14나노 공정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업계 최초로 개발된 제작된 IP가 추 팹립스하고 디자인하우스가 우선적으로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번 협업에 대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IP 기업인 오픈 엣지하고 추 더 많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국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지속적인 기술 협업을 인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와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겠죠. 뭐 반도체 시스템 만들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봐도 삼성전자가 좀 더욱더 힘을 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넥슨이라고 있어요. 게임 회사. 넥슨은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메이플 스토리 그 월드에 삼성전자의 그 플래그십 매장 삼성 강남 그 네온시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까 삼성 강남 얘기했죠. 삼성 강남과 네온시티는 오는 29일 삼성전자가 개장하는 초대형 이 플래그십 매장인데, 삼성 강남을 메타버스로 옮겨온 건데, 그 강남의 화려한 야경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약간 도트 그래픽으로 선보입니다. 누구나 간단한 조작으로 즐길 수 있는 미니게임이죠. 높이 계단 쌓기, 로비에서 펼쳐지는 9종의 불꽃놀이, 그리고 포토부스, 방명록, 그리고 제공을 하네요. 삼성 강남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양사 협업을 이어가고, 하여튼 28일부터 삼성 강남 네온시티에서 3가지 미션 달성 시에는 삼성전자의 지누스마스 캐릭터를 선물하는 그런 슈팅스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뭐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규모 인재 채용이 나섰어요. 20일 날 그 삼성전자 채용 홈페이지에 보면은 디바이스 경험 부분에서 일할 그 AI하고 데이터 분야 경력 사원 채용 공고 올렸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4일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세요. AI 모델을 활용해서 번역이나 문서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등의 최적화된 인재를 뽑겠다는 거죠. 경력 사원을 채용하는 분야는 연구개발 조직인 그 삼성 리서치를 비롯해서 빅데이터 센터, 경영혁신센터 등인데, 삼성 리서치는 생성형 언어 코드 모델 개발과 생성형 이미지 모델 개발,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생성형 AI 검증, 자동화 도구 개발 같은 그런 분야의 인재를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센터는 생성형 AI 모델 구현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겁니다. 경영혁신센터는 생성형 AI 활용하고 협업 관리를 위해서 AI 프로젝트 매니저, AI 서비스 컨텐츠 기획자, AI 플랫폼 매니저 등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삼성은 AI 분야에서 계약학과하고 연합전공, 양성 트랙 등을 통해서 맞춤형 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인력 가운데 일부는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그 자체 AI에 투입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DX고는 삼성 리서치 주도로 해가지고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이 반도체 부분에 역시 연내 GPT 3.5 수준 이상의 LLM 도입을 추진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